허리나 다리가 아픈데 이게 근육통인지 신경통인지 헷갈리신 적 있으시죠? 그냥 담 걸렸겠지, 좀 쉬면 낫겠지 하고 넘기셨다가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져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도 이런 질문 정말 많습니다. 그냥 진통제만 먹으면 되죠? 그런데 통증의 원인에 따라 써야 하는 약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근육통과 신경통의 차이, 그리고 치료와 관리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왜 아픈 건지 오늘 확실히 구분해 보시죠. 근육통은 근섬유의 미세 손상, 염증 또는 젖산 등 통증 맥의 물질이 축적되어 발생하고, 신경통은 신경 압박으로 인한 염증 및 신경 손상에 의한 신경섬유의 과흥분과 탈분극으로 인해 생깁니다. 통증의 기전이 다르기에 나타나는 임상 양상도 많이 다른데요. 첫 번째로 통증의 양상이 좀 다릅니다. 근육통은 묵직하고 뻐근한 통증이 특징이고, 신경통은 찌릿하고 타는 듯 뜨겁거나 전기가 오는 느낌의 통증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유발 요인이 다릅니다. 근육통은 근육을 과하게 쓰거나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일하거나 또는 외상, 무리한 운동 등으로 인해 유발되는데요. 신경통의 경우에는 추간판 탈출, 신경포착, 대상포진, 당뇨병, 신경병증 등의 질환으로 인해 유발됩니다. 세 번째로 통증의 부위가 좀 다릅니다. 근육통은 통증 범위가 굉장히 국소적이며 근육의 중앙 부위에 가장 볼록한 부위에 주로 통증이 발생됩니다. 가끔 발생학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위에 함께 통증이 오기도 하는데 이를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신경통의 경우는 손상된 신경의 담당 부위에 방사통의 형태로 통증이 오게 되는데요. 따라서 근육통에 비해 신경통이 좀 더 넓은 범위의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육통은 감각 이상을 동반하지 않지만 신경통의 경우에는 저림이나 따가움, 화끈거림 등의 이상 감각이 나타나고 병이 더 진행되면 감각의 저하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을 잘 기억하고 몸에 통증이 있을 때 세밀하게 잘 살피셔서 근육통과 신경통을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진료를 통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통증이 무엇 때문인지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통은 묵직하고 뻐근한 통증이고, 신경통은 저리고 전기가 오는 듯한 통증이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환자 스스로 구분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근막통 때 동반되는 연관통의 경우 신경통과 구분이 애매할 때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신경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감별 진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냥 진통제 먹으면 낫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통증의 원인에 따라 써야 하는 약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근육통은 대부분 근육, 힘줄의 염증이나 미세 손상 때문에 생깁니다. 이부프로펜 아니면 나프록센, 덱시부프로펜과 같은 소염 진통제와 타이레놀, 트라마돌과 같은 진통제를 함께 복용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약들은 통증의 완화 그리고 염증 억제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급성 근육통에 효과가 좋습니다. 반면 신경통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데요. 이 신경이 눌리거나 손상되어서 생기는 통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진통 소염제만으로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경통증에 특화된 약 가바펜틴이나 프레가발린 성분의 신경 전달 조절 약물을 써야 하는데요. 이 어지러움이나 졸림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통증이 있다고 무조건 오래 쉬게 되면 오히려 근육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움직일 때 심한 통증이 있다면 잠깐 쉬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우선이고요. 통증이 줄어들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 운동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한 근육통이나 신경통의 경우에는 완전한 휴식을 요하는 경우가 있지만, 경미한 통증의 경우에는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움직이시는 것이 근손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약국에서 통증이 생겼다고 종일 누워 계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런데 움직임을 너무 자제하면 근육이 오히려 굳고 약해져서 결국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을 복용하시면서 혈액순환을 돕는 가벼운 움직임 정도는 권해드리는데요. 물론 열감이나 붓기가 있을 때는 냉찜질로 먼저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통증이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자주 반복된다면 그건 약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몸의 리듬을 먼저 회복시키는 일인데요. 급성기, 즉 방금 다쳤거나 붓고 열감이 있을 때는 냉찜질을, 그 이후
뻐근하고 굳은 느낌이 드는 아급성기나 만성기에는 온찜질을 습관화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평소 스트레칭을 꼭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특히 사무직처럼 같은 자세로 오래 있는 분들은 근육이 뻣뻣하고 뭉치는 근막 통증이 흔하기 때문에 하루에 몇 번씩 목, 어깨 그리고 허리 풀기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영양 보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마그네슘은 근육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 B9는 신경 회복, 그리고 오메가3는 염증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드시면 통증 재발 위험을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약사로서 가장 중요한 점을 짚어드리면요. 진통제는 증상을 완화하는 용의 약물이지 꼭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약은 아닙니다. 3일 이상 정도 복용하였는데도 통증이 전혀 줄지 않는다?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순히 약을 증량하기보다는 원인을 찾으러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이 좀 줄어들면 이제 괜찮겠지 하고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곤 하십니다. 운동도 이전 강도로 바로 하시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통증을 재발시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통증이 사라져도 원인이 되는 근육 불균형이나 자세 문제는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통증이 줄어도 바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보다는 당분간 자세 교정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깨진 몸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바로 약을 끊거나 이전의 생활 패턴으로 바로 돌아간다면 통증이 또 재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약을 줄이고 평소처럼 행동하시기보다는 운동, 영양, 그리고 수면 등 기본적인 것을 좀 점검하면서 신경 쓰는 것이 우선입니다. 결국 통증은 완벽한 치료보다는 관리의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통증은 단순히 아프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구분하고 그 원인을 치료해야만 통증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네, 약만으로 버티기보다는 생활 습관과 영양 관리까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통증이 있다면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남겨주십시오. 손안의 전문가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의료진 친구 매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